자, 이번에는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쌓지요 해서 빙산기법 떠올리시고요. 가족 조각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유형들 얘기했습니다. 가장 기능적인 건 일치형 의사소통인 거고, 그렇지 않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서 타인을 무시하는 비난형,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아첨형 혹은 회유형,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을 둘 다 무시하는 계산형 혹은 초이성형, 그 다음에 상황까지 무시하는 산만형 혹은 혼란형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로 사티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는 뭐 가족 조각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렸다. 그 다음에 은유기법을 사용했다. 이 얘기도 앞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역할 연습.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역할 연습 이런 기법도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역할 극이나 역할 연습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엄마랑 딸이랑 서로 역할을 바꿔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용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가족 도표도 참 있었습니다. 앞에서 원가족 도표라는 것도 경험적 가족 치료에 해당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당신이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섭섭해하는 걸 알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거죠. 당신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을 합니다. 근데 상황인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이야기를 하겠다. 상황도 얘기하고요. 내 마음도 얘기하고 당신의 마음도 존중합니다. 이걸 우리는 일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23번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대화가 단절된 가족이 의뢰되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탓하는 비난형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치형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무시, 존중, 비난형, 일치형은 뭐죠? 경험적 가족치료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자,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은 의사소통이 키워드라서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로도 불립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결국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는 의사소통 속에서 결국은 개개인이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내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접촉한다라고 영어로 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내 마음을 접촉하기 위해서 빙산기법을 사용합니다. 맞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솔직한 건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도 수용합니다. 존중합니다. 맞고요. 자,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일치형이에요. 그 외에 네 가지 의사소통은 역기능적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다른 가족체계의 관점에 토대를 둔 우리 경 있잖아요. 전략적, 다세대, 구조적 가족 치료와 달리 경험적 가족 치료는 전체로서의 가족 체계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가족 내에서 살아가는 개개인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인 경험에도 강조를 둡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둘 다 강조한다라는 게 다른 체계 관점에 토대를 둔 모델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225번.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아첨형이라고도 하고 얘를 회유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해요. 타인하고 상황만 존중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는 형 맞고요. 얘의 반대가 비난형이죠. 이 경우는 타인을 무시해요. 그리고 상황하고 자신을 존중합니다. 자, 근데 이 초이성형은요. 자신과 타인을 무시해요. 자신과 상황만 존중합니다. 상황만 존중하고 여기서 감정이 왜 나와? 타인 감정 무시, 자신의 감정도 무시. 이걸 초이성형 내지는 계산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근데 3만형은 다 무시해요. 다 무시. 그리고 일치형은 다 존중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26번입니다.
226번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웃의 신고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어르신이 거부하며 방어적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난형 의사소통 유형이다. 지금 뭐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난형 의사소통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조금 비약이긴 한데 뭐 내가 알아서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거를 2번으로 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냥 개입을 통해서 외부 개입을 통해서 우리 원래 가족 체계가 유지하던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살던 대로 살겠다 이런 가족 항상성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족의 일은 가족끼리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신고를 당해서 찾아온 거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배신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쨌거나 비난형 의사소통이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라서 얘는 옳지 않습니다. 227번 사티어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일치형 의사소통으로 가족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유형은 자존감,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하면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가족생활 주기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생활 주기는 사티어의 가족치료 모델에서 그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가족생활 주기 자체가 의사소통 유형에 역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뭐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티어가 특별히 가족생활 주기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원인으로 얘기한 바는 없어서 그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리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라면 자신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무시하거나 상행황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데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불일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유형 같은 경우, 회유형, 아첨형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감정에 나를 맞추고 내 감정을 무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겉으로는 괜찮아요. 저기 너무 죄송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마음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무시할 때 무시하고 안 그런 척하는 언어적인 것과 다르게 무시된 감정이 표출하는 또 다른 메시지들이 이제 서로 불일치하게 표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228번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유형은 자신을 무시하고 타인을 존중해요. 떠받듭니다. 일치형은요.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산만형은요. 자신도 타인도 상황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초이성형 계산형은요. 상황만 중시하고 자신과 상대를 과소평가 무시합니다. 비난형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만 존중해요. 근데 어려운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비난형보다는 이제 이 부분은 오히려 초이성형, 뭐 논리 따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이성형에 조금 더 가깝겠죠. 그래서 1번만 맞습니다. 그 다음 229번 알코올 의존을 겪는 가장과 그 자녀의 상황에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을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은 회유형은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상대방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녀 때문이라며 자신이 외롭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뭐죠? 네 탓하는 거잖아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비난형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초이성형은요. 너의 감정, 나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만 놓고 따지는 거죠. 스트레스가 유해하다는 연구를 인용하여 이런 거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유의하다는 연구를 인용하면서 술이라도 마셔서 스트레스를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침착하게 말하는 거, 뭐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감정을 무시한 채 그냥 초이성형 혹은 논리적으로만 상황을 따지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2번은 초이성형에 좀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면 벌떡 일어나 방안을 왔다 갔다 한다. 자, 이거는 알코올 의존을 겪는 가정과 그 상황에서 좀 어수선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난형에 좀 더 가까운, 산만형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살기 힘들어서 술을 마신다며 자신의 술 문제가 자녀 학업을 방해했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다 내 탓이다. 이건 뭐죠?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첨형 혹은 회유형에 가깝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 말이 다 옳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술 문제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 이것도 아첨형 혹은 회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0번 경험적 가족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거 중요한 치료 목표, 그리고 일치형 의사소통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치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1, 2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 규칙에 대한 이야기는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어디서 나왔었냐면 가족 조각 있잖아요. 가족 조각을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통해 가족 규칙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원래 버지니아 사티어도 MRI, 그러니까 전략적 가족 치료의 원조격이었던 MRI 센터 소속의 가족 치료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MRI에서 이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가족 항상성을 강조할 때 가족 항상성과 연결해서 많이 얘기한 게 가족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항상성, 가족 규칙을 강조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독립해서 경험적 가족 치료로 발전을 한 사티어 역시도 가족 규칙 혹은 의사소통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티어는 가족 규칙을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규칙에 지배당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경험적 가족 치료에 관한 설명이 맞아요. 자, 역기능적인 상황의 개선이나 증상의 제거보다 개인의 성장에 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를요, 성장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가족의 성장을 도모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을 확인하고 문제를 외연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연화 기법은 이야기 치료의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습니다.